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로켓맨 채널이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진짜 이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작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은 채널이지만 그래도 평소에 저한테 궁금하셨던 점, 그런 것들을 이제 Q&A 시간을 한번 가지면서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좀 답변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다가 질문을 좀 남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답변을 해보려 합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조셉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정말 조셉님의 개인적인 팬이에요. 펠렌티어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고 저희랑 같이 공유를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저도 조셉님의 팬입니다. 네. 진짜 옆에 계셨으면 저도 이런저런 투자에 대한 조언들을 많이 구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특히 투자 일기 쓰시는 거 보고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올바른 투자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무튼 저의 팬심은 또 이렇게 살포시 한번 담아보고요. 일단 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어떤 연유로 가게 되었는지 라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뉴질랜드는 2002년도에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그냥 부모님 손잡고 뉴질랜드로 오게 됐습니다. 네. 당시에 제가 이제 IMF 이후에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가 좀 큰 회사였는데 이제 부도가 나고 부모님이 좀 굉장히 고생하시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뭔가 제가 보기엔 이제 아버지께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시다가 이제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게 됐고, 어렸을 때 저랑 제 동생은 그냥 외국에 나가서 산다 그러니까 그냥 마냥 좋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따라간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좀 커서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그런 대담한 결정을 하셨는지 정말 엄청, 네, 부모님이 엄청 대단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네. 하지만 2002년도 그 월드컵을 못 보고 뉴질랜드 온 거는 아직도 개인적인 한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의 와이프는 같이 성당 다니다가 만났어요. 2008년도에 호주 시드니에서 WYD라고 세계 청년회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만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친구로 좀 지내다가 2016년 1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이랑 팔렌티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일단 주식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할 때 항상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막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영상 같은 거나 좀 간간히 보면서 재산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 이런 고민만 하고 아무런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 덕분에 지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펠렌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DPO를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꽤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피터 틸이라는 인물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알렉스 카프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기사 같은 것도 많이 읽어보고 그러면서 진짜 얘네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알렉스 카프의 굉장히 확신에 차 있는 그런 태도라든지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파운드리랑 고담의 제품 같은 거 제대로 공부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좀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전략적인 해자가 좀 충분히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좀 들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랑 펠렌티어랑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사업 관계, 이런 것들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막 파운드리를 통해 가지고 사업에 좀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회사로 보여졌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고, 거기다가 또 로고 되게 깔끔하고 감각적인 로고에 회사 이름까지 이제 펠렌티어잖아요. 반지의 제왕에서 따온
그 반지의 제왕을 모티브로 했다라는 그런 감성까지 다 더해가지고 저 같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감성충한테는 굉장히 도저히 굉장히 도저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인 회사라고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펠렌티어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철학은 그냥 좀 마음 편한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투자에는 답이 없고 그저 본인 마음이 편한 투자가 최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굉장히 오래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 편한 투자를 하자라는 게 저의 투자 철학이라면 철학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조셉님 질문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은 데니님이 주신 질문이네요. 목표 주가는 얼마이신가요? 예민한데 이런 질문은. 뭐 목표 주가 뭐 이런 거는 생각하는 건 개인의 자유니까요, 그죠?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너무 욕하거나 뭐 그러지는 말아주세요. 일단 개인적으로 올해 목표 주가는 개인적으로는 29불에서 한 30불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펠렌티어에 뭐 매도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냥 평생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래도 진짜 먼 미래에 만약 한 300불 가량 펠렌티어의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때는 펠렌티어의 비중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다음은 이제 김준우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펠렌티어 평단이랑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 그리고 관심있게 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올게 온 것 같은데, 펠렌티어 평단은 사실 제가 종종 댓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28층에 사람이 있습니다. 28층에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오시나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한 연말쯤 돼야 오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지금 천천히 운동 삼아 계단을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우픈데? 근데 뭐 사실 제가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멀리 보고 있기 때문에 30불 미만이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적금 넣듯이 계속 사 모으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저는 뭐 횡보를 이렇게 쭉 오래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담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이제 펠렌티어랑 노보닉스 그리고 테슬라, 딱 이렇게 세 개만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비중은 펠렌티어가 90%, 노보닉스가 10%,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딱 한 주만 보유 중입니다. 일단 펠렌티어 평단을 30불로 맞춘 후에 좀 더 이제 테슬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노보닉스는 이제 호주 기업인데, 이제 얘네들은 전기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2불 얼마인데 2불 30인가 2불 40인가 그런데 주가가, 저는 얘는 1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름 괜찮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지금 관심 있게 보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뭐 그 중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제 틸레이, 대마 회사죠. 대마 회사고, 그리고 앱셀레라, 그리고 리사이클이라는 얘네들도 지금 스펙 상장을 준비 중인데 티커는 PDAC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얘네들은 이제 기업 이름 그대로 리튬 배터리를 이제 리사이클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릴리움도 여전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튼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 뉴질랜드 인민 썰 좀 풀어주세요. 뉴질랜드 생활 만족하시는지 장단점이 이제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뉴질랜드 생활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뉴질랜드에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좀 장단점을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면,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삶의 여유가 좀 있다, 삶의 여유가 있고, 그리고 삶의 질이 조금 높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인 거는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그 약간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변화를 싫어하는? 크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항상 뒤처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고, 그리고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이 나라에서 사는 게 굉장히 심심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A마토 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펠렌티어 매도 시그널은 어떤 기준으로 잡고 계신가요? 라고 이제 물어주셨어요.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던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일단 보드진의 그 변화, 보드진에 만약에 변화가 생긴다면 좀 크게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카프나 틸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둘 중 하나가 나가거나 아니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뭐 둘 다 나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다른 경우는 엄청난 경쟁자가 생겼을 때, 아니면은 정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펠렌티어가 설정한 Total Addressable Market, 그 TMA가 바뀌어야 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매도를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쟁자의 등장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정부와의 사업 관계가 조금 이 경쟁자로 인해 가지고 점점 더 힘들어진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설정해 놓은 가이던스를 계속 미싱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랄까 보드진의 결정에서 그 개선의 의지가 좀 없어 보인다면은 그때는 당연히 이제 또 매도를 해야 될 시그널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조슈아님이 이제 뒤에 제 영상에 보시면 이제 뒤에 등장하는 화분이 있는데 그 화분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아니면 따로 이름을 지었는지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요. 그냥 와이프가 사서 키우는 식물이에요. 이름이 따로 있지도 않은데 요번에 한번 지어보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오카카님께서 안경 브랜드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렌즈를 끼고 있어요. 렌즈를 끼고 있는데 제가 주로 자주 쓰는 그 안경은 그 일본의 하쿠산 메가네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제 처남이 호주에서 이제 검안사로 일을 하는데 예전에 일본에 좀 다녀오면서 선물해준 그런 안경입니다. 네. 다음은 재용님께서 로켓맨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연유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봐 주셨는데, 외국에는 그 투더 문이라면서 이제 그 옆에 로켓 이모지를 이렇게 딱 넣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문화라기보다 그런 이렇게 말이 있는데, 이제 이게 한국어로 치면은 가자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가지고 뭐랄까 같이 로켓 타고 달나라 가자, 같이 부자가 됩시다, 뭐 이런 느낌에서 이제 로켓맨이라고 채널 이름을 지었습니다. 큰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다음은 이제 손호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포트폴리오랑 비율 이야기는 전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한국 주식이나 가상화폐에도 관심 있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고, 다만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한국 주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제가 만약에 한국에 주식 계좌가 있으면은 뭐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할 수가 없고, 유일한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 관련 ETF인 그 EWY를 사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뭐 사실 EWY에 포함된 기업들이 굉장히 훌륭한 한국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만 사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아쉽게도 현재는 관심만 있고 하고 있진 않고요. 가상화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코인도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아직 확신이 안 서가지고 그냥 공부만 야금야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코인에 투자를 하면 좀 맘 편히 지낼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 투자 철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보류 중이고요. 좀 더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생긴다면은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이제 준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 투자 철학이나 뭐 멘토나 롤모델이 있으신지,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코로나 이후 한국에 오면 팬미팅은 하실 건지. 네, 일단 뭐 아까 철학은 이야기는 했던 것 같고요.
멘토나 롤모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투자자는 그 피터 린치 선생님이랑 이제 피터 틸 형님이 있습니다. 롤모델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롤모델보단 약간 뭐랄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좀 도움을 많이 얻는 사람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분은 이제 호주에 있는 제 외사촌 형이에요. 외사촌 형인데 형도 주식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정말 옆에 있으면 같이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느끼는 게 많은 형입니다. 옆에서 이 형을 지켜보면서 가장 크게 개인적으로 좀 마음속에 와닿았던 점들은 이 형이 가진 인내심. 이 형이 진짜 진득한 형이거든요. 진득하고 그리고 결단력이 있어요. 사람이 결단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번에 형이 사람들이 이제 펠렌티어 DPO 후에 눈치를 보는 기간이 한 달에서 2달 가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10불에서 11불 갔다가 막 요런 때가 있었는데 한번 9불 30까지 펠렌티어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남들이 뭐라 하든 형이 확 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저도 이제 남들 말 기울이지 말고 그냥 내가 판단했을 때 이 가격이 싸 보이면은 확 담는 거다 라는 거를 좀 그 형이 몸소 보여줬던 것 같고, 네, 그래서 형은 여전히 평단이 10불 이하입니다. 10불 이하이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평단이 낮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형은 테슬라도 굉장히 열심히 투자 중인데 정말 진득히 하나하나 열심히 모아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맞아, 저렇게 해야 주식 투자는 저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옆에서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되면은 저는 뭐 하고 싶은 일을 평생 스트레스 안 받고 하면서 살 것 같아요. 로켓맨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으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여행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살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은 넓고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은 뭐 팬데믹이라 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지만 뭔가 새로운 곳에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러면서 좀 흥미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팬미팅은 이거 1만 달이 뽀시래기가 감히 어디서 팬미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었고 그렇기 때문에 팬미팅은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이제 Whatever You Want 님께서 뉴질랜드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의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Clinical Dental Technician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직업이 한국에는 없는 직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 쉽게 설명하면은 이게 치과의사랑 치기공사랑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은 준비는 준비님께서 로켓맨님은 어떤 유튜버나 채널들을 자주 챙겨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완전 잡식이에요. 완전 잡식이라 가지고 5만 채널을 다 열심히 챙겨봅니다. 네. 그 중에서 저의 최애 채널을 뽑으라면은 저는 슈카월드를 뽑을 것 같아요. 정말 찐 팬이고요.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다 본 것 같고 정말 제가 만약에 잘 돼가지고 슈카월드 슈카 형님이랑 한번 만나 볼 수 있으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최애는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축구 채널 중에 김진짜님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김진짜님의 그 서브 채널인 진짜 김진짜 그 두 부부 나오셔가지고 알콩달콩 사는 모습, 그 채널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 권감각님 이분 그 입담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와이프랑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너무 재밌게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ESC님께서 뉴질랜드는 심심하다던데 취미가 뭔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저는 공부 빼고 다 재밌어합니다. 다 재밌어하고 덕분에 취미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굉장히 못했죠. 또 굉장히 공부를 못했고, 일단 취미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 일러스트나 아니면은 뭐 만화 아니면 뭐 캐릭터 디자인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게임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는 거 그냥 좋아하고, 축구도 하는 거랑 보는 거 둘 다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딱 하나를 꼽으라면은 저는 사진을 선택할 것 같아요. 다음은 줍줍과 존버사이님이 이제 좋아하는 가수나 음악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아이디가 너무 좋은데? 줍줍과 존버사이 괜찮은데? 저는 이것도 좋아하는 가수가 너무 많은데? 음악 장르도 완전 잡식이에요. 그래서 다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요즘에 자주 듣는 가수는 저는 비비님 너무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고 최근에 제 플레이리스트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고, 외국 아티스트 중에서는 저는 호지어랑 본 아이버, 잭 존슨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잭 존슨 되게 좋아합니다. 다음은 또 이제 SB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의 1번이랑 2번은 대답을 했던 것 같고요. 3번, 브이로그는 찍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찍을 의향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로켓맨 채널이 좀 딱딱한 주식 채널이 되기보다는 좀 잔잔하고 좀 소소한, 부담 없이 좀 주식이나 여러 방식들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경제적 자유를 좀 이루는 모습을 담고 싶은 그런 채널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간간히 브이로그 형식의 어떤 제 삶의 몇몇 장면들을 좀 공유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채아님께서 로켓맨 같은 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농담이었다가 농담이 아니었다가 막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담이신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남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저 역시 완전한 흔남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Maybe Sist 님께서 이제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랑 이것이 삶에 끼친 영향,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그리고 은퇴 후 삶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질문들이네요. 네. 일단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일단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남들보다 그 진로에 대한 방황을 좀 더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좀 오래 했고, 이게 뉴질랜드에서 살면은 굉장히 좀 순탄한 그 청소년기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고 그 이민 1.5세대가 겪는 그 나름의 또 고충이 있거든요. 거기서 저는 좀 자유롭지 못했고 굉장히 좀 심하게 그걸 겪었던 것 같아요. 겪었고, 그리고 아까도 농담으로 말했지만 공부도 또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 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저는 좀 계속 뒤처지기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방황을 많이 했고, 지금 와서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6-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방황을 했더라고요. 방황을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시기가 조금 저를 포함해서 저희 부모님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시기를 넘어가면서 지금의 와이프를 또 만나면서 그때 그 어려웠던 시절들이 좀 지금은 많이 그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드는 생각이 천천히 가는 게 꼭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뭐랄까, 다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들 세상에서 원하는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KTX를 만약에 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무궁화 느려 터지는 무궁화 열차를 탄 것 같아요. 타고 조금 남들보다 굉장히 좀 느리게 도착을 했던 것 같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까지 좀 굉장히 늦게 도착을 했던 것 같고, 도착은 느리게 했지만 그래도 무궁화 열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볼 때 남들보단
그 밖의 풍경을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었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KTX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저는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아가서는 어떤 나만의 스토리가 되고 또 나만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조급함도 많이 사라지고 저만의 페이스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로 돌아와서 그때 앞으로 나갔던 먼저 사회의 구성원이 됐던 그런 친구들을 그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저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삶의 질적으로나 크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더 앞서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 그 방황했던 그 7년이 크게 나쁜 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려운 부분은 역시 인내심인 것 같아요. 인내심. 지금 현재 딱 그런 것 같은데, 왜냐면 주변에 지금 뭐 게임스톱이나 아니면 AMC 통해 가지고 막 돈 많이 벌고 막 코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돈 복사라고 그러죠. 돈 복사가 되고 막 그런 거를 보면서 막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인내심, 그런 게 굉장히 힘든 것 같고, 그리고 또 내가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빠지거나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펠렌티어가 저 같은 경우는 28층 있잖아요. 28층에서 17층으로 내려왔었는데, 이거를 이제 버티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펠렌티어를 공부했던 것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그 인내심,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익이 조금 낮다고 해가지고 팔고 싶은 마음을 좀 추스리는 그런 인내심, 이런 인내심들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게 가장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은 그 전에 말했듯이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가 항해 사셨거든요. 항해 사셔가지고 항해를 하시면서 진짜 안 가본 곳이 없으신데, 그때마다 가셨던 경험들, 느끼셨던 경험들 같은 거를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실 때 제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세상 구경을 많이 하면서 흥미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질문을 다 답했더니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갔네요. 이거 지루해갖고 다 보셨겠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질문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채널이 1만 명이 넘는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또 겪어볼 수도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또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오가닉한 로켓맨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항상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